은퇴 후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법. 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늘어난 기대 수명이 선물해준 비교적 긴 시간을 충만하게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지식을 향한 갈망과 세상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지속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한다. 노년기에 젊음을 유지하고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 대부분은 적극적인 삶과 자기 자신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노력하는 것밖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은퇴 후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타인을 위해 봉사하며 사는 이들이라고 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은퇴한 엔지니어, 난민촌에서 봉사하는 해외여행 경험이 많은 은퇴자, 도우미 절실히 필요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에서 일하는 전직 간호사, 다른 음악가 2명과 소규모 밴드를 결성해 요양원에서 연주를 하며 환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클라리넷 연주자 등의 사례가 있다. 그냥 살던 대로 계속 살면 안 되는 건가요? 당연히 그래도 됩니다. 특히 사랑하는 직업이 있고 여전히 그 일을 활발하게 할 수 있으면 말이죠. 그리고 세상과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손자, 손녀를 살뜰하게 보살피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역할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고요. 어렸을 때 조부모 손에서 자란 친구들이 재밌는 이야기들로 이 세상을 처음 알게 해준 할머니, 할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말하는 걸 자주 봤어요.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하와이에서 사랑을 담아 키워준 외할머니가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듦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그렇죠. 특히나 쓸 수 있는 돈이 충분하지 않고 곧 월세가 밀리게 될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쇠약해져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면 누구나 마음이 무거워지기 마련이죠. 노년의 향방을 가르는 용기.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기는 참 쉽다는 걸 나도 잘 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한 존재다. 특히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고 우리가 더 이상 젊지 않기 때문에 더 자주 엄습하는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더 큰 용기를 낼 수밖에 없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예전만큼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아니면 열쇠나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찾아 헤매는가?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알츠하이머병의 첫 신호가 아니라 노화의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런 과정이 이미 우리가 20에서 30대였을 때부터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회색 뇌세포 수는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계속해서 탁월하게 기능하기 때문에 학습 능력, 종합적인 판단 능력, 그리고 상상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세포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고 기억할 때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용기를 가져야 한다. 노화를 늦추는 두 번째 조건, 건강한 식생활. 앞에서 우리의 정신을 재무장했으니 이제 젊음을 유지하는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자. 바로 우리 몸이다. 사실은 늦어도 30살쯤에는 누구나 자기 몸을 잘 살피고 건강하게 돌봐야 한다. 그래야 노년을 별 문제 없이 맞이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럴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가? 절대 늦지 않았다. 당신이 70세가 다 되어서야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을 버리겠다고 결심한다면 몸은 어떤 부분들은 이미 조금씩 망가졌겠지만 예를 들어 마침내 담배를 끊고 몸에 해로운 음식을 멀리하고 당장 매일 30분씩 운동을 하거나 적어도 산책이라도 한다면 당신의 몸은 정말 기뻐할 것이다. 특히 뇌와 같은 기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근육이 다시 생기고 면역체계가 자신이 맡은 중요한 임무에 집중하게 된다.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노년을 보내려면 우선 젊음을 유지하는 5개의 기둥을 명심해야 한다. 이 기둥은 튼튼한 뼈, 유연한 관절, 강한 근육, 탄력 있는 혈관, 그리고 깨어있는 뇌 세포다. 연구진들은 최근 몇 년 사이 노년의 신체 건강을 위협하는 몇 가지 요인들을 발견했다. 우선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낙상과 근육이 서서히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조심해야 한다. 독감이나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암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면역체계 약화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연구진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별 문제가 없다고 여겼던 현상을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기대 수명을 단축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바로 과체중이다.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주제를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몸을 튼튼하게 하고 엄청난 수의 세포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몸에 어떤 먹거리를 제공하는가? 가능한 해로운 것들을 배제하려고 노력하는가? 먹는 즐거움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섭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세포를 젊게 만드는 식사법. 조금 과장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노화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선 상당히 파렴치한 식품 산업계가 뻗치는 다양한 유혹의 손길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하는 문제다. 광고에서 보여주는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상품들, 즐거워 보이는 아이들, 화목한 가족들, 활력 넘치는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평화로워 보이는 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피자, 감자칩,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들이 편리하고 저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주장에 설득당할지 아닐지 선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채소, 제철 과일, 비타민이 풍부한 샐러드와 건강한 자연식품 대신에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해치는 방부제, 인공감미료, 그리고 인공향신료 등등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간 식품들을 고른다고 말한다. 질이 낮은 원재료와 과도한 지방, 설탕, 그리고 소금 함량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쇠약해지고 근손실이 나타나는 이유가 신체 활동뿐 아니라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임을 밝혀냈다. 꾸준한 운동은 물론 지방이 적은 육류나 생선 또는 계란이 들어있는 질 좋은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나이 든 사람들이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올바른 영양 섭취를 위한 팁은 다음과 같다. 가능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재료를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리해 섭취.
요구르트와 치즈 같은 저지방 유제품 섭취.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재배된 채소와 과일로 다량의 비타민과 섬유질 섭취. 가능하면 정제되지 않은 곡물과 콩, 견과류 많이 섭취. 붉은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는 줄이고 생선과 가금류, 고기 섭취 늘리기. 훈제 고기와 소시지 같은 가공육 섭취 줄이기. 베이컨, 라드, 버터, 크림과 같은 동물성 지방 섭취 줄이기. 연어나 고등어와 같이 불포화 지방이 많은 생선은 예외. 설탕, 케이크, 초콜릿, 그 외에 달콤한 간식 섭취 줄이기. 충분한 수분 섭취, 최소한 1.5리터 생수 또는 허브티여야 하며 설탕이 들어있는 레모네이드나 콜라 제외. 과즙으로만 만든 순수한 과일 주스는 물로 희석해서 마시기. 술 줄이기. 하루에 와인 한두 잔, 맥주 500ml 이하로 섭취. 커피와 홍차는 적당량만 마시기. 몇 가지 기본만 지키면 정말 훌륭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다. 날마다 많이 움직여라. 중년 이후의 운동은 정형화된 운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년 이후의 운동은 날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대한 많이 움직이는 것이다. 신체 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되자. 온종일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헬스클럽에서 1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이롭다. 특히 헬스클럽에서 1시간을 보내지만 낮에는 책상에 앉아 있고 밤에는 소파에 앉아 있는 경우라면 물론 헬스클럽에서 하는 운동도 좋다. 하지만 건강하게 나이 들기에 진정한 비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신체 활동은 활력과 민첩함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덜어주고 순환을 촉진해 수면의 질을 높여주며 면역 회복력을 키워 만성질환 발병 확률을 낮춰준다. 중년 이후에는 운동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강도 높은 운동을 하기보다는 운동의 빈도를 높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유감이지만 당신의 몸은 이미 쇠약해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40세쯤 되면 근육이 성장태세에서 보존태세로 전환한다. 그러면 이때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근육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부상을 예방해야 한다. 우리의 핵심 모토는 몸에 해를 입히지 말자가 되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치유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당신의 몸은 늘 바쁘다. 몸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수리하고 일상적으로 닳거나 찢겨지는 부분을 수리한다. 바깥 세상과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세균과 독성 물질을 처리하고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움직인다. 예를 들어 당신이 발목을 삐었다면 일상적으로 신체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의 일부가 발목으로 가야 한다. 당신의 몸은 그 발목을 고치기 위해 효소와 소염작용을 하는 영양소들을 생산해야 하고 그러는 동안 몸의 다른 필수적인 회복 능력은 그만큼 줄어들게 마련이다. 나이가 들면 자원도 감소하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몸 전반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다. 게다가 부상은 당신을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기도 한다. 가벼운 수준의 염증은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중년 이후 신체 활동의 관건은 몸의 변화에 맞추어 운동 계획을 짜는 것이다. 덜 격렬한 운동을 선택하고 몸의 어떤 부위가 아프면 그 운동을 멈춰라. 모호한 조언처럼 들리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통증을 무시하고 운동을 계속한다. 이런 태도는 건강하게 나이 드는데 도움이 안 된다. 나이에 적응하고 기꺼이 후퇴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편이 훨씬 낫다. 달리기를 할 때마다 통증을 느낀다면 자전거 타기로 바꿔보라. 자전거를 못하게 되면 수영을 하라. 고난이도 요가 동작을 했더니 몸이 아프면 그런 동작은 하지 마라. 물론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동 능력에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운동 능력을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동 능력은 밀어붙이는 것보다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30대 때 철인처럼 튼튼했더라도 50대에는 철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근육과 관절은 평생 써야 하므로 근육과 관절이 다 닳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라. 90세에 얼마나 잘 걸을 수 있느냐는 지금 몸을 어떻게 보살피느냐에 달려 있다. 몸을 움직이기를 좋아하고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몸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따르는 것이다.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하루에 10분 동안 경사가 완만한 언덕을 오르는 것으로 시작하라. 그리고 일주일에 5분씩 시간을 늘려서 하루 30분으로 만들어 보라. 이완 휴식 요가를 시작하거나 관절에 부담이 적은 수영 강좌를 신청하는 것도 아주 좋다. 편안하게 시작하고 끈질기게 노력하라. 당신을 활동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으며 힘이 많이 들지도 않는다. 그리고 중년 이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루 내내 움직일 기회를 찾아보고 기쁜 마음으로 움직이자. 조금 일찍 지하철을 타고 일찍 내려 사무실까지 걸어가거나 버스에서 한두 정류장 앞에 내려 집까지 걸어보라. 건물의 위층으로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라. 내려갈 때는 하지 마라. 계단을 내려가거나 언덕을 내려가는 운동은 무릎에 부담을 준다. 점심시간을 신체활동 시간으로 바꿔보라. 가능하다면 야외에서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쉬어라. 반드시 힘이 많이 드는 운동일 필요는 없다. 자주 꾸준히 실행 가능한 활동을 하라.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자.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찬물로 헹구기. 우리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메시스의 기회가 많이 있다. 가장 쉬우면서 내가 좋아하는 방법 하나를 소개하자면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나서 30에서 60초 동안 찬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냉수 마찰은 몸에 좋을 것 같지 않은가? 몸에 찬물을 끼얹는 순간 몸은 확 깨어난다. 냉수 마찰을 하면 몸속의 기가 활발하게 순환한다. 요즘에는 서양 의학 책에도 냉수 마찰이 건강에 좋은 습관이라고 나온다. 냉수 마찰이 미토콘드리아의 생성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세포의 에너지인 미토콘드리아말로 생활과 장수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음식과 산소를 ATP로 변환한다. ATP는 생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분자의 일종으로 심장, 뇌, 근육의 세포에 특히 많이 있다. 이 책에 실린 음식 섭취나 수면에 관한 조언들도 모두 미토콘드리아의 생산과 기능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나서 찬물로 마무리하는 작은 습관 역시 미토콘드리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따뜻한 물, 찬물 공식은 역으로 응용해도 된다. 차가운 수영장에서 몸을 움직이다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보라. 사우나와 찬물 샤워를 번갈아 해보라. 또는 겨울에 외투를 입지 말고 잠시 바깥에 나가보라. 그러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난방이 잘 되는 실내에 오래 있었다면 더 상쾌할 것이다. 이렇게 차가운 공기를 잠깐 쐬어주면 몸에 좋다. 어릴 때 어른들에게 들은 말과는 다르지만 호르메시스의 원리를 응용해서 몸에 다른 종류의 가벼운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다. 짧은 단식을 하거나 잠깐씩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해보라. 가벼운 스트레스는 몸을 청소하는 자가포식을 활성화하고 세포의 기능 수행과 회복을 돕는다. 나이가 들면 세포의 기능 수행과 회복 능력이 감소한다. 우리의 몸에 짧지만 강렬한 스트레스가 가해질 때 몸은 손상된 곳을 더 잘 복구한다. 여기서 손상에는 극단적인 것만이 아니라 생활과 나이 듦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모가 포함된다. 우리의 몸은 항상 스스로 수리를 하는데 호르메시스는 그 수리에 도움을 준다. 당,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음식에 집착해 당의 굴레에 갇힌 우리들. 입에 넣자마자 단맛이 느껴지는 음식부터 끊자. 소화가 잘 안 돼요 라고 호소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새내기 한의사였을 때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서 한동안 애먹었지요. 저는 소화가 안 된다는 건 그저 식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화가 잘 안 돼요 라는 말을 들어보면 속쓰림이 주원인인 경우도 있고 과식이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음식에서 불편감을 느끼거나 가스가 차 소화가 안 되기도 하지요.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물감이 느끼거나 정말 식체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화가 안 돼요라고 얘기하면 좀 더 세세하게 증상을 물어봅니다. 그래야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 불편을 줄여갈 수 있거든요.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소화가 안 되는 이유를 나이 먹어서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예전엔 이만큼 먹어도 소화가 잘 되었는데 지금은 그걸 못해 라고 아쉬워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들 비슷하지요. 맛있는 걸 많이 먹고도 소화가 잘 되었으면 하거든요. 우리는 맛있는 음식 먹기를 좋아합니다. 맛있는 건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죠. 배가 터질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도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하는 저를 보면 무서워지기까지 합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싶기도 하고요. 이럴 때 고민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기분이 나빠서 계속 먹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나쁜 습관이지요. 먹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정을 먹을 걸로 덮어버린다는 게 나쁜 것이지요. 이럴 땐 그 음식의 맛과 향과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먹는다는 사실, 먹고 나서 기분을 좋아질 걸로 생각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 배고픔과 상관없이 단계 당기죠. 우리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교감신경을 작동시킵니다.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우리는 위기를 대처하는 반응을 하게 되지요. 포식자가 나타났다, 달리자, 공격하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위기 상황과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에너지를 팔다리로 보내기 위해 소화기관으로 에너지를 적게 보내죠. 그리고 내가 팽팽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위기 상황이 아니고 뛸 필요가 없는데 스트레스에 대해 몸은 위기로 반응합니다. 몸은 에너지를 자꾸 쓰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넣어달라고 하지요. 그럼 내가 단 것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에너지를 많이 썼으니 음식을 먹어야 해로 이어졌다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음식으로 이어지는데 더 빠른 경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뇌에게는 편리하니까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기게 되지요. 단 것을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는 대명사처럼 여기지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당이 도처에 널려있는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당분을 절대 밖으로 내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좋은 에너지 원인이 낭비하고 싶지 않죠. 돈이 들어왔는데 놓칠 사람이 있을까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당을 지방으로 바꿔 간이나 복부에 쌓아둡니다. 지방간, 내장지방 등이 생기는 이유죠. 그렇게 몸에 지방이 쌓이면 몸은 무거워집니다. 그럼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지요. 그러나 몸의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전에 당분을 먼저 태워야 그 후에 지방을 사용하지요. 그런데 당분을 조금 태우기 시작하면 몸은 당을 더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몸에서 당이 사라지니 또 당기게 됩니다. 이 굴레를 어떻게 하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맛있는 걸 배부르게 먹었는데 다음 식사 때가 되기도 전에 엄청난 허기짐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 많은 걸 이렇게 빨리 소화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말이지요. 이럴 때 알아야 할 게 인슐린입니다. 혈관에 당이 많아지면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양의 당이 몸에 갑자기 들어오면 인슐린도 많은 양을 분비합니다. 그럼 당 폭발, 인슐린 폭발이 한 번에 일어나죠. 한순간에 혈관에서 당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당은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인슐린은 아직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몸은 인슐린과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럼 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이 몸에서 사라졌네. 배고프구나. 그리고는 몸은 단 걸 막 당기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음식에 갇히게 됩니다. 음식은 몸에 에너지를 주는 수단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몸의 에너지를 한없이 낭비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되었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사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건 중독이 아닐까요?
동의보감에 비위에 대한 부분이 나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비위 상한다라고 할 때 그 비위죠. 비위를 묶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 비와 위는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소화와 관련된 부분은 위가 대부분 관여하지만 소화가 끝난 후 얻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저장하는 과정은 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병이 들면 배가 불러오르고 소화가 안 되며 몸이 무겁고 관절이 아프며 나른하여 눕기를 좋아하고 사지를 움직이지 못한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비병이고 이러한 증상이 없으면 비병이 아니다. 동의보감 비병증. 소화가 안 되고 몸이 무겁고 나른하여 눕기를 좋아하고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주말을 보내는 저의 일상과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동의보감에서 발견한 내 모습이 질환이라뇨.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질환은 아니더라도 미병, 병이 되진 않았지만 되고 있는 상태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음식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삽니다. 먹기 위해 살고 먹는 것으로 괴로워합니다. 이제 이런 삶에 변화를 줘야 합니다. 당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탄수화물은 몸에 에너지를 주는 근원이거든요. 그렇지만 입에 넣자마자 단 음식들은 끊어야 합니다. 입에 넣자마자 단맛이 느껴지는 음식은 대체로 단당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당류는 몸에서 흡수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몸에서 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지요. 그 과정에서 앞에서 설명한 피로감, 급격한 허기짐, 기분 변화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러니 우선 입에 넣자마자 단 음식은 끊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탄수화물은 천천히 흡수되고 천천히 사용될 겁니다. 그러니 밥을 먹었으면 합니다. 배도 든든하게 말이지요.